8월 20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2달 만에 코로나19 입원 환자만 20배가 넘게 증가한 건데요. 자가진단 키트와 치료약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어있던 음압병상에 환자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비어있던 병상에 환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1명이었는데 지난달엔 27명에서 이번 달엔 지난 19일까지 4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변종이 돌면서 이제 새로운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냉방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더우니까 마스크 사용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 6월 둘째 주 60여 명 수준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1,300여 명으로 2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도 늘면서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품절이고 약국도 물량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안 찾다가 요즘에는 한 5, 6명 정도? 지금은 더 많이 찾으시고요. 코로나19 치료약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보건소 주무관을 신청하면 자기는 최선을 많이 줄려 하는데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에 부산시도 나섰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자가진단 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키트 회사들하고 다 그 연락망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전국의 각 그 회사들하고 그 긴급 연락망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냉방기 사용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다가오고 있지만 부산 경남의 폭염특보와 열대야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특히 수확기 농가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깻잎 농가입니다. 한낮에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폭염 속의 일손을 구하기도 힘들어 온 가족들이 모두 나와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농사짓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치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수분을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해도 머리가 좀 어지럽고 좀 현기증이 많이 납니다. 깻잎과 같은 채소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잘 자라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위로 그늘막을 계속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면서 농사일을 하다 숨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경남의 온열 질환자 수는 373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이나 더 늘었는데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밭일을 하다 숨진 고령층입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사일 등 바깥 활동에는 각별한 주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몸에 열이 난다는 증상을 인지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출시 논밭에서 일을 하실 때는 물을 자주 마신다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더운 시간을 좀 피해서.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창녕 등은 지난 7월 18일 내려진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습식 더위를 몰고 오는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3차 입찰도 유찰되면서 국토부가 4차 공고에 나섰습니다. 전체 공기 차질이 우려되면서 부산시는 다음 달 안에 입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3차 입찰도 유찰됐습니다. 2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경쟁 입찰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차 입찰에서 시공능력 10위 이내 공동도급 범위를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면서 컨소시엄은 기존 현대건설, 대우건설에서 포스코 ENC가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등 8개 업체의 지분율 32%와
부산 경남 14개 업체의 지분율 11%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업체의 좀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접근도로라든지 철도 또 터미널 공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토부는 재공고, 즉 4차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4차 입찰 마감인 다음 달 5일에도 단독 응찰로 결과가 똑같다면 9월 안 입찰 마무리를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1차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 유찰로 석 달 넘는 시간을 보내 내년 4월 우선 시공분 착공, 내년 하반기 본 착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9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들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토부에 좀 정식 건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도 계약 연기 주장 등 신공항 흔들기가 계속되는 만큼 빠른 시공사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면 빠른 시간에 조속히 입찰을 국토부가 마무리를 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국토부가 차질 없는 공기를 약속한 가운데 다음 달 5일 4차 입찰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폭염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식수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심각한 녹조에 노출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 불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직접 나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으로 뒤덮인 낙동강 일대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녹조는 더 심해져 가장 높은 단계인 조류 대발생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는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 걱정은 큽니다.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TF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물산업협회와 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맑은 물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건강인데 지역 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데다 타 지역에 비해 기대 수명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을 우리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경남 지역 취수원 협조가 안 되는 만큼 물 공급이 절실한 김해, 양산, 창원 등 동부 경남과 함께 부산 경남 수자원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경남하고 부산이 같이 부경수자원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서 투자를 같이 하는 거죠. 물산업 관련 기업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것 또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산업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산업을 누군가가 우리 뭐 신발 산업도 있고 해양 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군가가 주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협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번 TF 구성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경남 도민과 함께 설득하고 또 부산시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맑은물 TF는 조만간 전문가 용역 발주와 정부 대응 방침 등 구체적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N의 윤혜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부산 경남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최고위원 지명설도 흘러나오는데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대명이 아닌 확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곧 앞서던 이재명 대표가 2026년까지 당을 맡게 됐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으로 꾸려져 압도적인 장악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고향인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지역 내 정치적 지분은 전무합니다. 최고위원 투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론자인 김민석 의원이 1위를 하며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과의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고 PK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김두관 후보는 위상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PK와의 거리감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영입으로 돌파하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이 불을 지핀 뒤로 정가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를 진두지휘한 인물인 만큼 PK 지지세를 올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영국과 독일에 가서 사회적 갈등, 극한으로 이 치닫는 이런 정치의 구조에 대한 협치 모델을 공부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게 다 맞춰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 부분의 언급은 지금 조금은 현실과 맞지 않다. 하지만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부처가 될 부산, 경남에 어떻게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통신전략, 공세 이런 부분들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 경남이 뭔가 이 지역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과 노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K의 마음을 얻을 카드로 과연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지 이 길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 초량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거제 한화오션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도 컨테이너 화장실에서 6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장기가 손상되는 고체온증 등이 A씨의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순찰차에 탄 뒤 지난 17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출신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사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해양사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세계 해양사 대회는 해저 탐사와 보트 난민, 조선에 표류한 최초의 유럽인과 임진왜란의 해양사적 해석 4편의 기조 연설을 포함해 80개 패널에서 세계 28개국 학자들이 약 300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구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흑산도 남쪽 해상을 지나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서 내일 새벽에는 충남 서산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강한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거센 강도로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그 밖의 경남으로도 30에서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26도 선을 웃돌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32도, 밀양과 창녕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양산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남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겠고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까지 밀려들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절기 처서인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8월 말까지 무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